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단 말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업이죠. 그 책임 소재는 소비자 여러분들께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 AS가 힘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 공정별로 턴키로 기술자에게 맡겼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각 공정별로 다 일일이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AS를 잘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안 해주시는 분들도 더러 있겠죠. 하지만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그 분들에게만 연락을 하면 알아서 해결을 해주겠죠. 이 예시를 보시면 타일을 다 붙여놨는데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가 날아가거나 살짝 찍혀서 날아간 모습이에요. 이미 다 줄눈까지 시공이 된 상황인데 이것을 떼서 다시 넣기란 상당히 쉽지가 않겠죠.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만약에 타일 시공자가 AS를 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보기 안타깝겠죠. 이 사진을 보면 싱크대 옆면인데요, 샌딩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마감을 한 건지 모를 정도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시 시공하려면 인조 대리석을 뜯어야 되겠죠. 정말로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다 뜯으면 약간 실리콘 자국도 남을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바로 페인트가 갈라진 부분인데요, 페인트가 갈라지는 거는 아무리 시공이 잘 돼 있어도 그 현장의 조건을 잘 보존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밑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목공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렇게 갈라질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비단 페인트 업자의 잘못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목공이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때 상당히 AS를 맡기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 페인트 시공자는 목공이 문제다, 목공 시공자는 페인트가 문제다.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천정지가 벌어진 부분입니다. 원래 조인이 잘 되어서 깔끔하게 떨어져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아무리 롤러로 메꿔도 메꿔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뜯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도배 업자분이 자기 하자라고 인정을 할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배를 잘 말려야 하는 조건이 필수 조건입니다. 도배지를 발라놓고 보일러를 따끈따끈하게 뗀다거나 문을 열어서 바람이 차게 들어온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도배지가 이렇게 뜰 수가 있습니다. 그 책임 소재는 소비자 여러분들께 있을 수도 있어요. 정리해보면 AS가 가장 힘들다는 건데요, 각 공정마다 하나하나 다 AS를 불러야 한다는 단점, 또한 어떤 시공 하자에 있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소비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서 난처해지고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재시공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 당연히 기술자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의 타협을 하게 되죠. 아, 나는 어차피 싸게 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했는데 이 정도면 잘한 거지. 사실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가서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을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실리콘 작업이죠. 실리콘 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글로 보고 도구를 사용하고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아요. 실리콘 구멍을 어느 정도 크기로 잘라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꺾어야 하고 어느 정도 양을 써야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셀프 인테리어를 시공을 해놓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을 자신과의 타협을 통해서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정말로 아이러니입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실리콘을 쏘고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처리가 매우 어려웠죠. 기술이 없으면 이렇게 시공이 되는데 이미 도배지와 물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하면 상당히 걷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지금 봐도 한 번 쏴놓고 걷잡을 수 없이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은 여기서 포기한 장면인데요,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쓰신다는 거, 이게 바로 자신과의 타협입니다. 이 부분은 발코니에 페인트를 바른 건데요, 이 부분은 얇게 바르지 않아서 빨리 굳지 못하고 흘러내린 채로 굳은 장면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예 전체를 다 다시 바르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사포로 살살 문지른 뒤 평탄화를 시키고 다시 발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페인트 잘 발라진 부분과 똑같이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고 쓰는 거죠. 직접 도배를 하실 일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도배지를 문에 태워서 칼질을 해서 깔끔하게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실제 도배 시공자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칼이 잘못 들어서 필름이 찢어진 경우입니다. 이거를 도배를 다시 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을 다시 필름을 하자니 문짝 한 면을 전체 교체해야 하고 도배는 되게 잘했지만 이 부분이 보일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겠죠. 이렇게 자신이 전문 기술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어 라고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 품질이 상당히 떨어질 거고요. 나는 그만큼 돈을 아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생각이 집의 퀄리티를 확연히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런 데에 정말로 흥미가 있고 나는 금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반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